느껴서 행위를 넣습니다. 미디어의 뿌리는 말과 글이고 지식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과 글, 행위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이 글입니다. 한번 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글이라는 건 쓰기이죠. 우리가 쓰기 행위를 할 때 사람들이 크게 생각을 하는 게 쓰기는 100% 남 보라고 하는 겁니다. 쓰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쓸 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쓴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자기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생각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쓰기는 100%다 난 보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글을 쓸 때만큼은 저는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쓰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한번 우리 쓰기 행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즉 글인데요. 이게 영화고 소설이고 여러 가지 나온 건데요. 잠소종과 나비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소설입니다. 프랑스에 엘르라는 꽤 유명한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의 편집장이 도미니카 보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들과 함께 야구장을 가다가 갑자기 폭 하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서 딱 깼는데 듣도 보단 잠금 증후군이라는 병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식물인간 뭐 비슷하게 이런 병에 걸렸나 봐요. 당시 나이 43세. 43세에 그 굉장히 유명한 잡지사의 편집장이면 인생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예인도 만나고 싶어 안달난 사람이었죠. 딱 그게 걸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숨 쉬는 것과 왼쪽 눈꺼풀을 깜빡깜빡거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병원에 입원하고 이 언어치료사의 도움으로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시작해요. 언어치료사가 글자판을 갖다 놓고 자 선생님 요거 하면 깜빡 A 하면 깜빡 Y 하면 깜빡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분이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감금 증후군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저는 치료의 의지가 강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지 않고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 언어치료사의 도움으로 소위 말해서 빌보드 차트,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영어 단어부터 뭐 Y를 많이 쓰면 Y가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해놓고 Y 하면 눈 깜빡 이런 식으로 20만 번의 눈 속임 끝에 무려 15개월 만에 이 소설이 나옵니다. 이 소설이 바로 잠수종과 나비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바로 자전적 에세이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영화처럼 이 소설을 이제 소설이 딱 출간이 되잖아요. 소설이 출간돼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꽤 잘 나갑니다. 근데 정말 영화처럼 이 소설이 출간되고 나서 주인공은 15일 만에 죽습니다. 마치 자기 소명을 끝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쓰기 행위라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사람들이 왜 쓰고 이런 게 뭐냐면은 정말 그 직업이 아닌 이상 누구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직업적으로 써야 하는 사람은 써야죠. 근데 직업이 아닌 사람이 왜 이렇게 쓰고 노력할까? 그건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이 주인공처럼 내가 비록 죽겠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행위가 바로 쓰기의 행위입니다. 자, 정말 그 인간의 극한 상황, 막 전쟁 상황에서도 있고 수용소에 갇히고 어떤 극지방에 빠져 있어도 사람들은 쓰기 행위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면 사람들은 더 위기 상황에 몰리고 더 극한 상황에 몰릴수록 쓰기에 더 열중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쓰기 행위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쓰기 행위의 최종 결과물이 바로 저는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지금은 이제 책이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 퍼스널 브랜딩 수단, 책을 써서 강의에 나가고 그런 수단으로도 많이 변경이 됐지만요. 가장 궁극적인 건 뭐니 해도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인 미디어 집필 수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같은 나이 때 내 원고를 읽는다면, 어머니가 지금 40살에 이제 책을 썼습니다. 엄마가 40살의 어머니가 갖고 있던 생각과 철학, 그 40년간 쌓아온 수많은 그 노하우를 40살 때 된 내 딸, 내 아들이 읽는다면 그것만큼 영혼이 살아있는 게 있을까요?
그 철학을 전달하는 게 바로 글이고 그 결과물이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한재민 대표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한재민 대표님 오늘 강의를 어떻게 좀 해드립니까? 라고 말씀을 드려보니까 동기부여를 해드릴까요? 테크닉을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한재민 대표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둘 다요. 이렇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재민 대표님이 굉장히 욕심이 많으시는, 역시 여기 파워나비에 계신 멤버들이 굉장히 욕심이, 파워나비 멤버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계신지 알겠더라고요. 원래 이게 2시간 강의인데, 그러니까 동기부여도 1시간에 하고 테크닉을 해야 하는데, 그 둘 다를 심어주기 위해서 한번 빼락하게 한번 책 쓰기, 실제 테크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책 쓰기는 크게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콘텐츠를 정하는 거고요. 제목과 목차 만들기, 집필, 계약,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콘텐츠를 먼저 정하는 건데요. 콘텐츠를 정하기 전에 나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자신의 글 스타일을 알아는 겁니다. 자, 글 스타일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코칭을 수많은 사람을 해보니까 대략 한 3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글 스타일이요. 첫 번째는 명료한 겁니다, 글이. 김민경 강사님처럼 글이 그냥 정확해, 그냥 일어나라, 책 읽어라, 이렇게 그냥 열심히 살자, 이렇게 글이 명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스타일을 알아야 돼요. 자기 스타일이 뭔가, 명료성. 그 다음에 이게 아니면은 어떤 가슴 따뜻한 얘기들. 그냥 이렇게, 여러분 힘들죠? 우리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그냥 소위 말해서 토닥토닥 거리는 얘기들. 그러니까는 자기만의 글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데이터와 통계로 글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요. 이 중에 자기가 뭐가 맞나라는 걸 먼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3개가 무자르시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비율 싸움이에요. 어떤 사람은 따뜻하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비율만 갖고 싸움인데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자기 스타일을 모르면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겨워버려요. 본인이 지겨워요. 그러니까 목차를 만들 때 이 3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코칭이 들어갈 때 부산이든 대구든 광주든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보는 이유가 그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 이 분이 어떤 스타일인가, 굉장히 명료한가, 찍어주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가슴 따뜻한가, 아니면 데이터로 사람을 설득하든가, 그 스타일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봤을 때 나는 어떤 그 스타일이 맞나라고 이렇게 고민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기 스타일을 알았으면 콘텐츠를 정할 때 1인 1업이라는 콘텐츠를 한번 고민하셔야 합니다. 2002년 박지성 선수가 멀티플레이어라는 용어를, 박지성 선수 이게 멀티플레이어 용어를 굉장히 유행시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멀티플레이어가 된다면은 굶어 죽기 딱 좋은 세상입니다. 소위 말해서 스페셜리스트를 세상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파고가 이제 바둑을 두는 세상인데 우리의 어지간한 직업들은 다 이제 뺏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자신의 프로페셔널,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한 시대죠. 그래서 1인 1업. 내가 뭘 쓸까 고민하기 전에 그냥 내가 정말 갖고 있고 나만의 직업이 뭔가를 쓰시면 되죠. 대표적으로 자기는 그냥 가정주부만 오랫동안 했다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선생님, 저는 이런 강의를 했는데요. 선생님, 저는 그냥 주부입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가서 책을 쓸 수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보여주면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녀가 넷이더라고요. 셋인가 넷일 거예요. 아들, 딸 이렇게 비율이 딱딱 2대2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노하우가 있습니다. 무슨 노하우요? 요즘 남자아이, 여자아이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걸 넷이나 키웠으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좋은 콘텐츠입니다. 이걸 가지고 쓰세요. 이게 바로 1인 1업이죠. 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이야말로 정말 콘텐츠의 보고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직장 다니는데 신입사원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요즘은 뉴스에 나왔죠. 1년 만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신입사원들을 위한 처세술을 책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들이 어떻게 할까? 자, 신입사원 이전에 자기가 좀 면접 보고 이런 기술을 알아요. 그러면은 면접 보는 방법, 자기소개서 방법도 책으로 쓸 수 있고, 신입사원 초대도 책을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중간관리자들의 정치술, 이런 것도 책으로 쓸 수 있고요. 중간관리자 이후에 중간관리자들의 자기관리법, 그 다음에 중간관리자들의 인간관리법, 이런 중간관리자들의 메시지들 책으로 쓸 수 있고요. 직장의 경우에 임원들을 향해서 임원들에 대한 메시지, 마지막에 CEO를 향한 메시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쓸 내용이. 단지 사람들이 왜 그걸 못 찾냐면 제가 컨설팅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진지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콘텐츠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진지하게 생각을 못합니다. 선생님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호호 제가 그걸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나와요. 일단요.
겸손하죠. 겸손하신데 제가 볼 때 안타깝죠. 이거야말로 콘텐츠인데. 진지함이야말로 얼마나 자기 콘텐츠에 진지한가에 따라 그게 책 쓰기의 주제가 될 수 있지 아니면 술자리에 안주거리가 될 수 있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얼마나 진지합니까? 1인 1업. 지금 하시는 일에서 분명한 콘텐츠가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 정의, 나만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그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영수증 정리법. 영수증을 어떻게, 난 그 자체가 읽고 신기하더라고, 저는요. 어떻게 영수증으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을까, 영수증. 그냥 영수증 정리해라, 뭐, 이렇게 엑셀 넣고 이런 거 뭐, 내용인데, 그러니까 나만의 솔루션이 있냐? 이겁니다. 나만의 솔루션을 찾는 법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냥 이 메시지에 이렇게 듭니다. 남들이 나에게 자주 물어보는 거. 그게 이제 나만의 솔루션이고요. 내가 직장 외에 자주 방문하고, 자주 찾는 사이트. 분명히 그 안에 나만의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죠. 내가 이 분야에 책을 100권 읽었던 거. 그 분야는 내가 관심 있고 나만의 분명히 솔루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솔루션은 세상은 굉장히 그리워가고 있죠. 그 다음에 연구 기반형과 성과 기반형의 책이 있습니다. 저의 첫 책, 1인 기업이 갑이다의 경우는 제가 연구 기반으로 쓴 책입니다. 대한민국에 성공한 1인 기업을 100명이 아니고 성공한 1인 기업과 책 100권 가까이 읽으면서 이제 1인 기업들이 이렇게 성공을 했구나라고 그걸 정리한 책이에요. 이게 바로 연구 기반형 책 쓰기입니다. 엊그저께 이제 결혼한 친구인데요. 나이가 책을 냈을 때 당시 나이가 24살입니다. 조정재 작가라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24살인데 대학은 진주에 있는 무슨 국립대 경남과학기술대인가 그쪽을 다니고 있어요. 그쪽을 다니는 친구가 저한테 와서 작가님 저 1인 기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1인 기업 하기 전에 한번 책을 써볼래? 네, 딱 그러더라고. 이쁘더라고, 말 잘 듣고. 그래서 그냥 키워주고 싶은 마음에서 열심히 했죠. 근데 나이가 24살인데 더군다나 남자니까 군대까지 갔다 오고 그 나이에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겠고 그 나이에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친구에게 경험이 하나 있죠. 그건 바로 자기의 10대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10대 시절에 본인이 놓쳤던 꿈, 10대 시절에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들, 그 생각들을 책으로 쓸지 않을까? 조정재 씨? 맞습니다. 그럼 빨리 들어가 보자. 우선은 연구 기반, 성과 기반. 너는 지금 10대 때 우선은 네가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성과는 없다. 일단 내가 볼 때는 성과가 없다. 네가 이룬 성과는 꿈은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 이유에 알았던 거다. 그러니까 무슨 걸로 해라? 연구 기반으로 공부해라. 라고 해서 이 친구한테 10대 관련된 책을 읽게 시키고 해서 10대 관련된 책을 썼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연구 기반, 즉 공부해서 책 쓰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당장 서점을 가보셔도요. 대부분의 수많은 책들이 연구 기반으로 쓴 책입니다. 자기 책이 아니어도 자기 경험담이 아니어도 공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쓰는 게 연구 기반이고요. 두 번째는 성과 기반인데요. 성과 기반은 말 그대로 자기가 이루었던 성과들. 굉장히 유명한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님. 나는 돈을 안 한다는 꽃이다. 이런 책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셋을 성공시킨 성과. 그 성과를 바탕으로 쓴 책이 성과 기반입니다. 근데 성과 기반을 해서 뭔가 엄청난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자신이 되게 진지하게 덤비고 있고요. 누군가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성과가 있습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하시면 되죠. 내가 인간관계의 수많은 갈등을 해결했던 성과가 있습니다. 비록 그게 하찮더라도 본인이 볼 때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칭의를 배열하고 거기에 메시지를 담다면 그게 바로 성과라는 거죠. 제가 근데 다른 1인 기업의 갑이다 시리즈 이런 책도 있고 책을 좀 냈지만은 다른 책도 애착이 가지만 유독 이상하게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좀 가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까지 책들은 굉장히 성과 기반의 위주로 연구 기반으로 많이 했다면 이 책은 성과 기반으로 많이 했기 때문이죠. 저의 노하우와 저의 코칭했던 경험들을 많이 담아놓기 때문에 유독 애정이 가더라고요. 유독 애정이 가니까 뭐예요? 팔려고 아주 난리가 난 거야. 저도 가서 이거 어떻게 팔까 맨날 고민하고 이렇게 잠도 못 자요. 이걸 어떻게 성과를 올릴까 해서 그걸 알아줘서 그런가 순위가 올라갈 때마다 가서 기쁘더라고요. 자,
종종 사람들은 저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 책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철학을 갖고 계신, 우리 이렇게 파워나비에 계신 굉장히 교양이 있으시고, 책 많이 읽으시고, 이런 분들 앞에서는 강의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만, 그리고 내 메시지가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책은 단 한 명이라도 감동받았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왜냐하면 제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어떤 베스트셀러, 뭐 팔아라, 막 이런 메시지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책은 한 명만 감동받고 한 명만 운명이 바뀌면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책이 뭐 베스트셀러가 정답이고 뭐 진짜 세계적인 문학을 만드는 게 아니고 단 한 명만 운명이 바뀌고 감동이 바뀌었으면 그건 책입니다. 하지만 고민할 게 있습니다.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고를 했던 작가,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했던 대표, 출판사 대표님,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이너,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일했던 수많은 교정교육 작가들, 그 사람들 노고로 생각하십시오. 노고로 생각한다면 타당한다는 겁니다. 베스트셀러가 무조건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책을 썼던 수많은 그 노고자들을 고민했을 때 그 단 한 명만 감동받으면 좋지만 기왕이면 잘 팔고 많이 알리면 좋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이라는 건 굉장히 권위 있고 무겁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하루에 책이 200권씩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뽑아냈다는 겁니까? 책의 권위, 그러니까 책이라는 어떤 굉장히 고정관념이 좀 강해서 그렇지 지금은 그렇게 막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책이 대단하고 뭐 어떤 멋진 작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튜브 같은 미디어로 변환됐다는 거죠. 제가 해서 책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책을 독서를 할 때 우선 작가의 권위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작가의 권위에 훨씬 더 독자들의 전문가가 더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고급 독자들이죠. 고급 독자들의 생각이 더 많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내주신 역시 굉장히 어떤 아들러라든지 그런 위대한 사람들에서 그 분들의 권위에 누르지 마십시오. 여기 우리는 노벨문학상을 뭐 타시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노벨문학상을 꿈꾸지 않은 이상 작가에 대한 권위에 이미 무너졌습니다. 작가는 이제 미디어의 하나의 방법으로 변경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중요한 지식을 알리고 자기의 가치를 보여주고 자신의 이미지를 보여내는 게 책이라는 거죠. 자, 연구 기반, 성과 기반이 있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내가 뭘 쓸까 고민할 때 내가 과연 한 100권 이상 어떤 분야로 책을 읽었나, 내가 어떤 분야를 유독 좋아하나, 사람들이 나한테 뭘 물어보냐에 따라 연구 기반이고요. 그 다음에 나만의 이루었던 또 성과들, 그 성과들을 모은다면 성과 기반형 책 쓰기가 될 수 있죠.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내 메시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을 들여서라도 알고 싶어 한다.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강의 때 자주 얘기하는 그 연필깎이의 정석. 이 책 꽤 많이 팔렸어요. 놀랐습니다. 6,000부가 팔렸어요. 우리나라 사람 연필깎이 기술이 필요한 게 6,000명 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책에 나왔는데 이제 읽어봤는데요. 놀라워요. 책이 신기해요, 진짜. 우리 연필 깎는 거 따로 배울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그냥 깎으면 되잖아. 여기서는 책에서는 연필 깎는 기술을 알려줍니다. 연필을 뭐 이렇게 뭐 키높이 뭐 회전 깎기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름도 특이하게 만들었다고요. 일본 사람이 이런 거 좋아하는데 미국 사람이 이거 썼더라고요. 이제 연필을 어떻게 깎아서 막 이렇게 돌려 깎고 막 이렇게 쓰는 건데요. 이 더 놀라운 거는 작가의, 우리 연필 깎기 그냥 별거 아니잖아요. 깎으면 되잖아요. 놀라운 건 작가의 진지한 문체가 사람을 죽입니다. 이렇게. 연필을 그냥 깎으라니까 되게 글이 정말 진지해요. 그냥 이렇게. 왠지 보면 연필을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진지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걸 보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가 연필을 깎는데 이렇게 진지한데 본인의 예술작품 만들 때는 얼마나 진지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런 특이한 책도 많이 팔렸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 비밀 독서단이나 프로그램 나와서 아마 더 팔렸을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잡기의 다리, 차대리, 뭐, 화투의 기술, 이런 책도 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고소 못 치는 사람은 이게 뭐, 필요할 때 이제 한 번쯤 읽어보곤 하죠. 제가 정말, 이걸 내가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어. 보세요. 로또 당첨번호는 내 꿈속에 있다. 이런 제목을 쓴가, 대한민국에 진짜. 세상에. 이런 것도 책에 나오더라고요, 이상하게. 이 책을 보셔서 혹시 꿈을 꾸시면 로또 당첨번호를 한번 구매해 주십시오. 이런 특이한 책도 있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책이 팔릴 것 같고 아니면 이 책이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읽어줄 것 같으니까 출간이 된 거예요. 자, 그것이, 그러니까 분명히
나만의 메시지가 있고 그것이 돈을 들여서 누군가는 구매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거를 찾으시면은 여러분의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목 만들기입니다. 집필 수업에도 이제 뭐 나오는 내용이지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자기가 쓰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콘텐츠가 있어요. 자기의 콘텐츠가